드디어 이제 큐로셀이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꾸준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죠. 음,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들 뭐 전부 다 관심 갖지는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또 루닛이라든지 뭐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지아노베이션, 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커버하고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뭐 루닛 같은 경우, 또 보로노이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을 했고, 디아노베이션도 이제 공모가 대비 올라왔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견조한 어떤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은 역시나 이제 큐로셀입니다. 카티 치료제 쪽에서 이제 국내에 가장 앞서 있고, 또 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게 뭐 거의 뭐 확실시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임상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그 카티 치료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뒤지는 것도 아니고 좀 성격이 다른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우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큐로셀이 시장 내에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요. 역시나 이제 그 공모 시점에서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죠. 공모가 밴드 하단을 뚫고 2만원,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700억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가치에 비해 좀 낮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로노이 때랑 좀 흡사하죠. 예, 보로노이도 장 외에서는 뭐 정말 수천억, 1조 단위의 밸류를 좀 인정받던 게 시장 안에 들어와서는 2천억까지 내려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또 여의도 강연회 때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큐로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모가 하단 뚫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초기에는 좀 관심도를 받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조금 회복되고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는 높은 수준에 아마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전체 바이오 업종이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뭐 상승 추세 내지는 강력한 장세가 펼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뭐 시세 분출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기보다는 상장 초기 좀 이제 움직였다가 뭐 흘러내리는 식의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두고 확실하게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기술 또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 일정들을 체크를 해놓고 있으면 사실 반드시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시점 지점이 올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로셀이 이제 어떤 기업인지 이 IR 자료, IR 북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요.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장 뭐 IR 북이 핵심적인 거니까요. 이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큐로셀이 이제 이게 인력이 굉장히 우수한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큐로셀이 이제 김건수 대표 설립일은 2016년입니다. 네, 카티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죠. 임직원 수가 이제 106명인데요. 여기 연구 개발이 82명입니다. 와, 엄청난 인력이고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건수 대표이사는 꾸준하게 이제 한 길을 걸어온 거죠. 예, 전공도 이제 그쪽으로 하고, 이제 생명공학 쪽 하고, 또 한화석유, 유명하죠? 한화 쪽하고 LG, 요 출신이신 분들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 또 바이오 업계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5년, 17년에는 이제 차바이오텍에 이제 있으셨고, 또 이제 큐로셀을 2017년부터 대표이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사무소 입구한 이제 RN스네터는 이제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에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연구개발 인력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전자 치료제죠. 카티가 이제 유전자 조작한 거니까 유전자 치료제, 면역세포, 이제 최첨단, 트렌디한 어떤 항암제 쪽. 사실 이 우수한 효능에 이제 카티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그 어떤 지역을 건너가기가 어렵죠. 예, 자가에서 뽑아낸 걸로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투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카티 치료제 지금 미국에서 승인받은 거 맞으려면 미국 가가지고, 예, 상당 기간 체류하고, 예, 거기서 이제 또 상당한 비용이 뭐 천문학적이죠. 예, 5억, 6억이 이제 드는 그런 항암제라서 뭐 한국 사람이나 뭐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가서 맞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국 내에서 이제 그 병원들하고, 예, 주요 이제 병원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중심으로 그 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첨단 제품 개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공급. 이게 또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원과의 협력이 또 매우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최초 카티 전문 기업, 뭐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앱클론이 있죠. 21년부터 뭐 국내 최초 카티 임상시험 승인 획득했고 GMP 착공을 했고 완공을 했고 22년도 또 카티 임상 이상 중간 결과 해외 학회 발표했는데 CR이 82%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대전에 이제 연구소 있고 GMP 생산시설 있고 또 삼성 서울병원과 GMP 임상개발센터를 구축해서 지금 가장 국내에서 활발하게 카티 치료제 이제 연구와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셀트론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큐로셀 팀은 국내외 기업에서 의약품 개발 경험이 많은 다수의 인력으로 구성이 됐다. 야, 짱짱합니다. 진짜 화려한 이 라인, 이제 인력 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선 거의 최고 수준의 이제 인력을 구성했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미래, 또 이제 뭐 도전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 기업과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 인재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죠.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이오가 사람 손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구성도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세포독성 항암제, 이제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부작용이 강한 거, 또 표적 항암제는 그 이제 표적을 갖고 있는 세포를 구별해서 이제 공격을 하지만 이게 또 내성이 또 생기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일부 정상 세포도 이제 공격을 하고, 하지만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 면역 세포를 이제 기능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돼가지고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 또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고형암 쪽보다는 혈액암 쪽으로 이제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반쪽짜리 치료제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고형암 쪽으로도. 어쨌든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자 조작한 면역세포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이런 이제 성격의 이제 치료제고, 미국에서 이미 이제 승인받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또 효능이 매우 우수하고 그냥 뭐 암이 그냥 나사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면서 꿈의 항암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한계, 또 가격적인 어떤 장벽,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텐데, 한국의 기업이 이거를 만들고 승인받게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또 이제 많은 또 혈액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입니다. 유한양행이 이제 폐암 치료 환자들에게 이제 희망이 되고 있듯이 큐로셀은
혈액암 환자들에게 엄청난 또 희망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조작된 T세포인 카티 치료제는 재발성, 또 불응성 혈액암 환자에서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임상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그 재발성, 또 이제 뭐 약 안 듣는 그런 환자들 있죠? 예, 대상으로 높은 반응률 및 완전 관해율. 완전 관해율은 이제 암세포가 거의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사라진 거를 이렇게 또 치료 90일 후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투약으로 혈액암 환자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고용암에서는 아직 효과가 미입증됐지만 지금 이 분야를 또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도드라진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혈액암 쪽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암이 90%고 10%가 혈액암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좀 한계는 있지만 그만큼 또 효능이 너무나 월등히 좋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고,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가치, 규모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티 치료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그 환자에게서 이제 병원이 필요해요. 병원과 제조사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이 개인 맞춤형 치료제의 뭐 대표격인데요. 혈액을 뽑아가지고 T세포 배양해서 카티 이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카티 셀을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거를 투여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병원과의 어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에서 이거를 빼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GMP에서 이제 배양을 하고 또 이제 병원에서 다시 또 넣고, 그래서 병원과 또 이제 그 GMP 시설, 이제 제조 공장, 그 시설이 이제 긴밀하게 협력이 돼야 되는 거죠. 카티 치료제 이제 가치는 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그냥 완치가 된 이런 아이가 이렇게 9년이 지나도 암이 없다. 1년 지나고 암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희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Next Big Things는 이제 혈액암에서의 놀라운 가치를 입증했으나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이토카인 발현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치명적인 결과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좀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크고, 또 이제 이런 또 백혈병 그 림프종 환자의 이제 롱텀 서바이벌 유지에 있어서 이 CD19 이제 비세포 이제 항원 손실, 또 이제 항상성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재발하는 부분들, 또 이제 림프종, 또 이제 골수종, 또 이제 이 백혈병 환자의 치료 성능 이제 향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뭐 아쉬운 부분들, 아니죠. 좋은 효능들 나오는 것들, 이게 무슨 혈액암에서 놀라운 가치를 입증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이런 영역에서도 좀 향상시켜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암인 것 같아요. 고용암에서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제시해서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은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뭐 카티 갖고 있는 또 명확한 또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뭐 나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글로벌 수준의 제조 기술 갖고 있는 거, 이제 이런 제조 기술 갖고 있는 게 좀 드물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부분인 것 같고, 그냥 모든 그 이쪽 전문가가 다 모였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임상의 진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차세대 이제 트렌디한 그 면역 항암제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큐로셀이 한국의 대표의 또 면역 항암제 기업으로 이제 우뚝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이제 킴리아 이제 그 카티 허가됐죠. 이때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도 요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의
엄청난 퍼포먼스, 또 앱클론 같은 기업이 이제 시장에 상장되면서 상장하자마자 이제 급등의 어떤 연출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이제 기억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 카티치로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면역관분 억제제 2018년도 이제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로시 여보이, 옵디보 이런 데서 이제 요 카티치로제 이제 만들고 또 승인받고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이 기존에 이제 카티치로제랑 지금 큐로셀의 카티치로제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면역세포부터 한번 좀 설명드리면 뭐 다트 전자공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인체의 면역세포는 신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균 등을 제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가 T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세포 수용체라는 부위를 통해서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면 T세포의 면역 기능이 전개되어 암세포를 사멸하게 된다. 카티치로제는 T세포 수용체를 대신하여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는 단백질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T세포 표면에 인위적으로 생성시키는데 이 단백질을 카라고 칭합니다. T세포의 카 단백질을 생성시켰다 하여 카티라고 부르고요. 카티는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중 하나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로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T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T세포 표면에 PD-1과 같은 면역관문 수용체라는 것들이 이제 단백질 생성이 이제 증가하는데요. 이들 면역관문 수용체가 암세포 표면의 특정 부위와 결합하게 되면 T세포의 암세포 사멸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근데 이제 큐로셀의 이제 오비스 카티 기술은요, 이 카티치로제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하는 융합 기술입니다. T세포의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이 카 단백질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생성시킨 것이 일반적인 카티 치료제죠. 근데 이제 큐로셀의 카티 치료제는 카 단백질 생성 외에도 추가적으로 T세포의 암세포 사멸 기능을 약화시키는 면역관문 수용체라는 이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면역관문 억제제의 효과를 동시에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이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는 결과물들을 일부 또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임상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이제 포텐셜을 또 내게 된다면 상당한 또 업사이드 포텐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몸에는 이게 카티치로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잖아요. 우리 면역세포의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이 암세포를 이제 저해할 수 있는 그 면역관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억제제 이제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또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카티 기술과 면역관문 억제제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초 이제 오비스 기술을 개발했다. 카티 세포 기능 저해 인자는 PD-1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또 다른 방해 인자 TGS에 주목하였다. 카티 세포 내 PD-1과 TG인 유전자를 제거하여 약효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 번의 유전자 조작으로 세 가지 기능을 동시 구현 가능하다. 카 발현, PD-1 제거, TG 제거. 그래서 이로써 이제 카티 세포 기능 강화를 또 암세포 인식 능력을 추가하는 그런 기술이다. PD-1과 TGS를 제거하는 세계 최초 기술이다. 25개국 특허 출원 중이다. 재발성, 불응성, 림프종 임상을 통해 기술에 대한 가치를 증명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6개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안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이렇게
전국 단위, 서울 전국 단위로 이렇게 또 임상을 진행 중이고 기술 가치에 대한 증명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최초 허가를 받은 이제 예스카다, 뭐 이런 노바티스, 이제 킴리아 이런 것들이 보면 22년 매출 1.8조, 22년 매출 또 6,400억 킴리아, 이제 브레안지, 아베크마, BMS 쪽에서 21년 허가 획득.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당시 허가받았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보급화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이게 뭔가 그 자가 면역 세포 치료제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급이 좀 되지 않았던, 우리가 먹는 경구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보급되는데 이게 좀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이런 치료제가 좀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이제 가진 그 매출의 어떤 확장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단은 국내 시장에 좀 한정되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차후에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카티 쪽 그리고 이제 면역관분 억제제 어떤 기술을 동시에 이제 가지는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관분 억제제 시장 규모에도 타겟팅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게 될 걸로 보고요. 키드로 나는 매출이 이제 17조, 누적 매출이 옵티보 누적 매출 8조, 여보이 티센트리 누적 매출 8조 또 4조. 그래서 엄청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죠. 그래서 이제 이미 임상에서 드러난 거는 일반적인 CD19 카티에서 PD-1 TG대에 의해서 면역 억제가 굉장히 강한데 오비스 CD19 카티 치료제 큐로셀의 이제 제품으로는 PD-1 발현이 평균 70%가 억제가 됐고 TG 발현이 평균 90%가 억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면역 활성화 된다는 거고 이 약이 타겟팅하는 그 효능이 발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종과 백혈정 환자에서 향상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D-1 TG세에 의해서 면역 억제가 약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후발이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더 나은 효능들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좀 기대 가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보셨듯이 TGit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능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의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큐로셀이 이제 시장 내로 들어오면 처음에는 관심을 좀 크게 받을 걸로 보는데 차후에 또 낮은 레벨에서, 주가 레벨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년도 이제 허가 신청 일정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임상 3상 할 필요 없이 2상으로 됩니다. 자가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 이 기업의 주가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구간, 또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큐로셀이라는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도 낮은 레벨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CR, 이제 완전 관해율이죠. 이게 이제 킴리아가 40%, 또 이제 브레안지, 여기 이제 53%, 예스카다가 54%. 이 큐로셀의 암발셀 같은 경우가 71%입니다. 부작용 부분은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능적인 부분은 좀 인정받고 있고, 차세대 CD19 카티 치료제인 암발셀 임상에 대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번 그 6월달 그 학회에서 이제 CR 72%짜리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년도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라는 점, 딱 주식시장 들어오는 시점을 잘 잡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시장 내에서도 이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점적인 부분이 있죠. 사실 이제 약점적인 부분은 이 뭐 단일 파이프라인, 단일 뭐 약재, 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그 약점, 그런 부분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허가 일정은요, 지금 신약 허가 신청은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고, 그 이듬해 이제 신약 허가 획득이 상반기쯤에 이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이제 GMP 시설은 건설은 완료를 했고, 밸리데이션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요 신약 허가 신청을 하려면 이게 이제 딱 세팅이 돼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잡고, 임상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요것도 이제 짓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인 모든 성인에 대한 어떤 임상에 있어서도, 임상 1상 중인데요. 이게 임상 2상은 내년도 25년까지 진행할 걸로 예상되고, 신약 허가 신청은 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카티의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카티는 그냥 요 큐로셀만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앱클론도 있긴 한데요. 앱클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아마 큐로셀에 들어오면 그 앱클론에 대한 관심도도 꽤나 높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임상 파이프라인 2개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파이프라인, 국내 최다 카티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CD19 이쪽으로 지금 임상 2상, 거대 미만성 림프종 이쪽으로 이제 2상을 진행 중이고, 급성 림프구 이제 백혈병 이쪽 이제 임상 1상,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고용암 쪽으로도 이제 지금 비임상 내지는 또 후보 물질에 대한 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티 쪽의 시장은요, 이게 이제 가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신규 환자 수는 이렇게 좀 되고 있고, 3,200명, 성인 올 해가지고는 364명, 글로벌 신규 환자 발생 수를 보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혈액암 환자들에게 상당히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 증대를 위해서 카티 치료제 공급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다. 뭐 그 전에 이제 악화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44일 막 2달씩 걸립니다. 근데 이제 16일 정도로 이제 단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환자의 채취하고 제조하고 품질 검사해서 투약하는 데까지 16일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들과 협력이 필요한 게,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병원 같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국내 암 환자의 62%가 빅5 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변에 혈액암 걸리신 분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지금 여기 요 병원들에 타진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이런 이제 병원에서 임상시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뭐 임상 데이터 방금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굉장히 반응하는 환자에게는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모에 관련된 내용은요, 이게 이 공모 희망가가 이렇게 됐었어요. 29,800원에서 33,500원.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가총액은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이제 기대를 했는데, 뭐 시장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2만 원으로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상장 예정 주식수 1,359만 주, 대략 이제 곱하면 이제 2,700억이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높게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좀 형성되는 시점이 될 텐데요. 혹여라도 이제 시장이 막 갑자기 또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큐로스텔이라는 기업이 결국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기대를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인 카티 치료제 개발 기업이고 또 가장 이제 그 3세대 항암제 쪽에서도 가장 효능이 좋은 또 카티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를 크게 할 수 있고, 이게 또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임상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 임상 승인되는 데는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뭐 제조 시설이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안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 가치와 또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매우 좀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한국투자증권 리포팅 한번 볼까요? 효능은 뭐 이미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기존 시판되고 있는 것보다 뭐 일부 좋게 나오는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주가적인 우리가 전략을 짠 데 있어서는 국내 이제 식약처에 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기점에서 아마 주가의 퍼포먼스는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시판되고 있는 카티 치료제 일부 혈액암 완전 관해율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완전 관해는 또 이제 50개월까지도 지금 유지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다만 이제 안정성 이슈가 있는 부분들, 일부 환자에서 3등급 이상의 사이토카인 방출 신드롬과 뇌 독성을 야기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카티의 미충족 의료 수요는 결국 완전 관해율을 높이는 부분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시판되는 것보다 이제 우위에 있느냐를 놓고서 승인 어떤 절차상에 검증을 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암발살의 이제 차별적인 부분은 T세포의 활성을 방해하는 단백질인 PD-1과 TGS의 활성을 최대 90%까지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71%의 완전 관해율을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또 했다는 부분도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 가치는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P 시설도 이제 계속 만들고 있고, 또 지방 거점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잘 하고 있고, 이 한투에서는 현재 이제 이 암발셀은 국내 80명 환자 대상으로 임상 이상 중이며 10월달 임상 종료 후 내년도 9월달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일단은 일단 시판되고 있는 그런 카티 치료제도 뭐 전체 이제 혈액암 환자 타겟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암발셀도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가정을 잡은 것도 처방 환자 수가 3차 치료가 필요한 전체, 또 이제 비세포 비호치킨 림프종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다. 아직 뭐 카티 시장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어떻게 좀 나올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이게 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효능과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데이터가 나온 것들 인정하지만, 이게 상용화 단계에서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카티 쪽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시장 들어왔을 때 어떤 관심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을 텐데요. 이게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것들은 상당히 또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은 시작처 승인 신청하는 그런 기점을 이 시나리오상 가지고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안에 들어오면 계속 분석해드리고 커버해드리게 될 텐데요. 그만큼 오랜만에 그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관심을 좀 깊이 가질 만한 그런 바이오 종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로노이 때도 제가 굉장히 좀 분석을 좀 해드렸죠. 그만큼 큐로셀도 중요한 기업이고 또 전략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시장 안에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